현재 한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최초라는 방역의 이정표를 써내려가며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특히 독일에서는 아직까지도 왜 한국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언론사 기고가 이번 주에도 올라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믿었던 독일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 어떤 점으로 한국을 극찬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 한국에 일어나는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질병당국이 접종 인원을 늘리는 것을 승인해 주목됩니다. 최근 한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 LDS를 활용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 인원을 한 병당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을 질병관리청이 공식 허용했습니다. K주사기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턱없이 모자란 가운데 한국의 주사기가 다시 한번 위험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인원은 10명에서 11명에서 12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는 지침을 공지한 것이죠.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 수를 이렇게까지 늘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예방접종 실시 방법을 전국의 접종 현장에 배부했습니다. 추진단은 공문에서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사용 시 1바이알당 접종 권고 인원수에 대한 접종 이후 잔여량이 남게 되면 폐기량 감소를 위해 잔여량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란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국내 제조사인 두원 메디텍과 신한양행이 질병청에 납품했고 풍림 파마텍은 미국 수출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주사기를 기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 주사기를 쓰면 잔량을 추가로 써도 된다고 허용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당 10명을 맞을 수 있는데 잔량에 따라 11명에서 12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며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접종이 시작된 일부 보건소에서는 한 병당 최대 13명까지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해왔습니다. 10명인데 13명이라는 것은 30%가 증가된 것으로 실제 백신 지원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 시 얼마나 요긴하게 쓰일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것이 모두 LDS 덕분이라면서 전 세계 유일하게 백신을 낭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접종시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보고 백신도 없으면서 주사기만 있으면 뭐하냐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일본도 백신 수입이 연기되어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백신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한국이야말로 오히려 빠른 백신 공급과 주사기로 안정적인 접종이 되는 것이죠. 실제 방역당국은 초도 물량 67만 개의 모두 LSD 주사기가 투입된다면서 엄청난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만 지나도 일본의 접종 속도보다 10배는 빠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이어진 전 세계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한국의 행보는 최신 백신이 공급되면서 다시 한번 실력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K방역 제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품이 10%로 감소했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 늘었습니다. 대부분 수혜를 본 종목은 반도체를 비롯한 재택근무 관련 물품이거나 방역용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은 한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면서도 한국을 또다시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또 대한민국의 방역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방역을 가장 잘하고 있다지만 실제 한국과 독일의 확진자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독일을 비롯해 유럽은 한국보다 훨씬 봉쇄 조치를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방역을 못한 대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같은 유럽의 큰 행사를 생략했고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유럽에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나서야 국가별로 봉쇄 단계를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힙니다. 이와 관련 독일에서는 초창기부터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바탕으로 확진자를 추적해온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전략과 비교해 1년 이상 지나고 나서야 검사 전략을 세우고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는 독일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최대 규모 일간지 중 하나인 데벨트는 최근 한국의 성공, 독일의 패배라는 제목하에 독일의 코로나19 검사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독일 데벨트는 한국은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1월 20일 이후 2주 만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긴급 승인했고 전국에 600개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에 15,000명씩 무료로 검사했다고 밝힙니다. 이후 한 달 반 만인 3월 16일까지 25만 명을 검사했고 모든 확진자를 추적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다고 디벨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1월 27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독일은
같은 3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1차 전면 봉쇄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1년 후 2차 전면 봉쇄 완화를 검토하는 지금에 와서야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 전략을 세우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디벨트는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3년째 거주 중인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 사무소장은 디벨트에 지난 1년간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때로 당황스럽다면서 한국은 항상 매우 빠르게 새로운 상황 전개와 모든 확진 사례에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필요한 대응 조처에 관한 소통은 투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정부도 야당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고 방역당국은 존경받으며 원칙을 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또 디지털화와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확진자를 추적해 확산을 막았다고 탁스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데이터 보호를 크게 완화했고 주변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핸드폰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탁스 소장은 이로 인해 시민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저울질해야 할 문제라면서 시민의 자유권은 전면 봉쇄로 더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경우에도 극도로 제약받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현실인 것입니다. 탁스 소장은 한국에서는 책임감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면서 독일에서는 자유와 책임이 안타깝게도 자주 자유와 이기주의와 혼동되는 것 같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뒤죽박죽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수도권의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의심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를 하루 만에 받아보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 사설 검사소를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난 1월 하루 10,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장기간 긴급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죠. 한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요 선진국들의 봉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한국과 같은 전면적인 통제와 검사가 매우 어렵고 그렇다고 동선 추적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아예 도시 전체를 계속해서 통제하는 방법을 써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에서 확진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벌써부터 마스크도 벗고 다니며 느슨해진 모습에서 오히려 감염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 후에도 상당 기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방역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은 한국보다 2달 이상 늦었지만 한국의 뒤를 따르는 독일의 검사법 다양화를 통한 대대적 검사 확대 전략이 유럽 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3차 대유행을 제어해 3차 봉쇄를 막는 마지노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따라하기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엔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준비가 미비해 다음 달 1일이라는 시일을 지킬 수 없게 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서 질책하며 문책이 이어지는 등 다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재 방역은 물론이고 일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회피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유럽은 백신을 가릴 때가 아니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안전하다면서 방역에 만전을 가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한국의 모델을 추종하는 모습입니다.